말리는 항상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 의도적으로 교육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찾았고 그녀의 학생들은 그녀가 항상 수업에 관심이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발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25세에 이 일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최고의 교사 중 한 명이 되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혼자 중 어느 누구도 말리를 끌지 않았고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지역 문학회의에서 에드워드라는 훌륭하고 무감각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친분은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몰리는 그녀의 에드워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동화 속의 왕자입니다. 그는 심지어 시도 썼습니다. 말리와 최고의 전통으로 그는 그녀의 창문 아래에서 청혼했습니다. 물론 말리 씨는 그녀가 결혼하지도 않았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에더드가 회사에 직업이 없었을 때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시집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출판사에 팔려고 했는데 결혼식을 잘라야 할 것 같아요. 몰리 쪽 끝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에드워드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결혼식만 있을 수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집에 있는 어느 출판사에게나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우리는 돈 가방에 앉아 있을 것이지만 남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끼지 말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돈을 빌리자. 몰리는 한편으로는 망설이고 물론 그녀는 결혼식이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이제 모두가 에드워드가 어깨를 으쓱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자 측이 신랑의 계획에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신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리는 행복했지만 당시 에드워드가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직업이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과 빚을 지게 된 말리의 친척들은 확실히 그러한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완벽한 결혼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녀가 주장한 모든 합리적인 주장은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내 결혼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의 사치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계속되었고 신랑 신부가 원하던 신혼여행을 옆으로 가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여 그리스로 가지 않고 그리스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포인트 티켓은 친척이 구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리스를 방문할 수 없어서 기쁘지 않았고 휴일 전체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마어리는 가능한 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형성된 가족이 연약한 여성만 함께 지낼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어깨가 으쓱했지만 집에 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위로했다. 몰리는 즉시 일하러 갔다. 에드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자신의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로 이사했다. 일시적이고 우리는 정말 큰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리는 은행이 정기적으로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남편이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리는 분명히 그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책은 언제 끝낼 겁니까? 몰리는 에드워드에게 노트북에서 자신을 꺼내려고 조금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냄비에 있는 수프를 한 손으로 휘젓는 것을 노골적인 짜증으로 쳐다보는 일련의 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손으로 고기 조각을 뒤집는 동안 이것은 예술입니다. 말리 시간이 걸립니다. 글을 쓸 영감이 없습니다. 그 남자가 버튼을 클릭하고 그럼 당신이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후에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말리,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긴 속눈썹을 깜박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롱코스트 사람입니다. 안 돼. 왜 롱코스트 사람이 몰리라는 사람이 뚜껑을 돌려 꼬투리를 덮었나요? 예를 들어 그녀의 남편에게는 미술교사 공석이 있습니다. 나는 교육학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에드워드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시 외에는 어떤 예술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낙서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선생님 없이 최소한 몇 시간 동안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변명을 무시하고 계속하면 당신은 미술사가 교육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게 교사라는 직업에 적합할 것 같아요. 내 남자가 폭발하는 소리도 들었어. 너희 학생들이 스스로 짜낼 수 있는 이런 낙서는 보고 싶지 않아. 판단은 고사하고 난 시인이야. 예술가지만 예술가는 아니야. 학교 아이들이 모두를 그리는 걸 참을 수 없어 말리는 아이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더드가 비웃는 것을 보았고 물론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보살핌과 다정함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더드 말리가 외쳤던 것,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가 있는 싱크대에 숟가락을 던져라. 내가 학교에서 일할 때 방 청소를 하고 점심을 요리하고 상점에 갈 때 너는 바쁜 척했을 뿐인데 너는 내가 집에서 뭔가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라는 에드워드가 크림슨으로 변한 결과 올리가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도전을 더한 결과 당신이 시인이라면 최근 시를 보여주세요. 에드워드는 침묵하며 그의 손을 바라보며 몰리는 역시 그가 창의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어서 미안하다고까지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소리쳐야 합니까? 말리 에더즈가 사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석에 대해 물어보세요. 당신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교육이 있는데 마지막 직원이 6개월 전에 떠났는데 아이들에게 그림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남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주간의 수습기간을 준 다음 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몰리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네요. 내일부터 시작이죠. 물론 몰리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게요. 몰리 당신은 가르치는 능력이 너무 좋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나요? 튜터로서 우리 학생들 중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개인 레슨을 요청하고 물론 급여는 별도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고 매우 행복합니다. 웃는 몰리 잘 해주셔서 기쁘고 그럼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매우 행복하게 일합니다. 타티아나를 칭찬합니다. 몰리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몰리는 이제 집에 와서 기뻐요. 에드워드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녀는 철학적 지혜와 겸손으로 그의 일을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간략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아내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몰리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추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대신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벤에서 짐을 내리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 어쩌면 그냥 속상한 것일지도 몰라 돈 부족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론 어려운 시간이었을 뿐이야. 말리는 에드워드가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거기 있고 싶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말리는 그를 쫓아내야 했어. 아침에 침대에서 남편이 일어나라고 온 집안에 소리를 질러댔다고 혼났고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했다. 몰리는 이대로는 오래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에드워드는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소리 지르자 감독은 그가 작업을 계속하도록 놔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리즈 조이 헤드 노 바운더리즈 에드워드는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했고 공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말리 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시간이 없으며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말리를 거버넌스로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때 농담이 아닙니다. 15명이 그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으며 말리는 어떻게든 평일마다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가 수업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두며 어떻게든 불편함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리는 아침에 햄스터처럼 돌아다니며 숙제를 확인한 다음 달렸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서둘러 식사를 한 다음 사람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말리는 토요일에 하루에 적어도 2번 과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쉬었습니다. 그녀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집을 청소했고 일요일에는 가능한 한 많이 요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개 속에서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숙제를 확인하고 강의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과거의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고 그녀에게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 수면 부족과 피로로 인해 피부와 체중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톱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눈 밑에 거대한 주머니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살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옛 지인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빚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에더드는 제대로 된 수입을 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날, 에드워드가 일요일에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최근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 봐요. 에드워드가 당신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시작했어요. 당신은 몰입하는 삶을 즐기는 것을 멈췄어요. 넌 일도 눈치채지 못했고 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지. 어차피 넌 신경도 안 썼지.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 그런 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 여자라서 이혼 신청을 했어요. 몰리는 웃거나 콧방귀를 뀌며 계속했어요. 당신은 우리 관계를 위해 싸울 계획조차 없었어요. 에드워드는 충격을 받고 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대화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나는 그녀를 영원히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장에 1명 이상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리가 그녀에게 암시했습니다. 말리가 특정 멜러니에게 바친 사랑의 시로 가득 찬 그녀의 남편의 공책을 열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여자의 신체 운동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왜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학교에서 더 활발해졌는지 깨달았지만 그녀는 이 생활에 지쳤고 그녀는 전혀 대결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에더드와 이혼했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가 대출금을 완전히 갚도록 도와준 다음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가족위원회는 일이 이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말리가 학교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과외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리는 먼저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두 번째로 자신이 지쳐서 매우 힘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과외를 마치거나 적어도 수업이 필요하지 않은 몇 명의 아이들을 거부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마침내 말리는 방에 있을 때 청소하는데 약간의 여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7세에 불과하지만 40세처럼 보입니다. 눈 밑에 살이 더 있고 머리카락이 가늘고 손톱이 연약합니다. 말리는 충격을 받았고 남편이 즉시 다른 여자로 바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말리는 체육관과 미용실에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지루함을 덜기 위해 음악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유시간과 돈이 있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리는 몇 가지 결과를 보았습니다. 살이 빠졌고 피부가 더 깨끗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굵어졌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점점 좋아졌지만 그녀는 계속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불만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저를 만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집안일까지 도와주느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몰리는 그가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켈이 결혼식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한 지 1년 후 말리는 출산 휴가 중 임신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켈은 아내를 돌보고 매우 기뻤고 말리는 남편이 미래의 자녀를 사랑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숭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검사 임신은 어려웠습니다. 말리는 3번 입원해야 했습니다. 임신을 모니터링하던 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정상에서 무시할 만한 편차였으며 병력은 종합적으로 수집되었지만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틀렸어. 또 입원하고 나서 산부인과 상담하고 몰리한테 의심스럽게 물어본 적 있어. 그래, 나도 겪었어. 그 여자는 인정했지만 그때 일을 많이 했어. 내 전남편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전학자에게 가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의사에게 조언합시다. 아기에게 불필요한 위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결과는 괜찮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비정형 임신일 뿐입니다. 과정 산부인과 알다시피 이상한 주제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교과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는 말리가 이 여성을 의사에게 의뢰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기의 혈액을 배꼽에서 채취하는 등
즐거운 절차를 거쳐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그 여자의 희미한 희망을 무너뜨렸어요. 당신의 아이는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신이시여.